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람은 누구나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분들이 아마 단식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자는데 누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평균 8시간씩 단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8시간 자면서 굶었다고 해가지고 단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정한 단식의 개념은 12시간부터입니다. 사람은 먹고 소화를 통해 흡수된 영양분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 각 세포들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화로 흡수된 포도당이 모두 소모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12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신 후에 12시간이 경과되면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음식물로부터 받은 포도당은 모두 소모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 몸의 간이라든가 근육 속에 있던 글리코겐이나 아니면 지방을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12시간이 넘으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원을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12시간 이상 굶는 것을 단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12대12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8시간은 굶잖아요. 아까 수면 말씀드렸죠. 여기에 정확하게 4시간만 더 굶으면 12시간 단식이 되는데요. 바로 야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야식을 좋아해서 지금 요 모양이긴 한데 야식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은 우리 몸이 음식물로부터 포도당을 소모하는 데 걸리는 12시간을 딱 맞추는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현상 유지가 되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야식만 드시지 않아도 살도 안 찌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12시간 금식 시간에다가요 4시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아봤던 그 12시간 단식에서 4시간을 늘리면 1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16시간 단식. 아무래도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끼를 굶어야 되겠네요. 우리 몸은 음식물로부터 받은 포도당을 12시간에 걸쳐 소모를 하고요. 4시간 정도는 근육층 혹은 간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태우거나 혹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좀 전에 그 16시간에다가 다시 8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4대 0 단식법이 되는데요. 이 방법은 매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밥을 먹고 24시간을 굶어요. 그러면 다시 다음날 저녁이 되겠죠. 다음날 저녁 8시에 저녁을 드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막 연달아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루 24시간 굶고 이틀 드시고 또 하루 24시간 굶고 다시 3일 정도 굶고 이래서 결국에는 5일은 일반식을 하고 2일은 굶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12시간 동안 포도당을 태우고요. 그 이후로 근육이나 간에 있는 글리코겐 그리고 지방을 태운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4시간이 경과를 하면 근육층에 있던 글리코겐마저 완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후부터는 지방을 주로 태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쭉 유지하도록 하는 식단이 그 유명한 케토제닉 식단법입니다. 다이어트요. 일반적으로 16대 8 단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8시간 동안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을 못 먹으니까 저녁까지 쫙 끌어와서 양을 늘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칼로리를 축소는커녕 더 늘리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식을 못 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비율을 보니까 폭식을 하시는 분들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야식을 못 참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없는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서는 아무런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탄수화물식 그리고 고식이섬유, 고단백질 식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단식을 하시게 되는데요. 폭식이나 야식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일단 첫째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이 가짜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먹다 보면은 그 가짜 허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잘 듣지 않는다면 그럴 때 다이어트 한약으로 어느 정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수년에 걸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와 보고가 지속돼 왔고요.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위해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드는 방식입니다. 일단 처음 도전해 보실 분들은 12대12 단식법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니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야식을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평소에 아침을 드시지 않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 점을 좀 역이용하는 거죠. 16대8까지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첫 영상이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